만년석불. 위에 적은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조국을 빛내기 위해서 강산이 좋고 풍속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순박하고 도량이 크고 넓고 예절이 높다는 것을 예찬해서 그린 것이 아니다. 한 푼어치 애누리도 없이 수천 년 전에 외국 사람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우리나라의 강산과 풍속이며 인심과 생활하는 태도를 사실 그대로 표현해서 써놓은 글이다. 이쯤 되고 보니 우리가 과거의 사실을 우리 손으로 써놓은 것보다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다. 우리 선민들은 이같이 대자연의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네들의 문명을 일찍부터 발달시켰고 슬기로운 천성이 너그럽고 커서 예와 범절이 높은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농사를 부지런히 짓고 길쌈을 잘 짜서 깨끗하게 옷을 해입고 좋은 나무를 길러서 아들과 딸들이 장성하면 시집 보내고 장가 들여서 세간을 내어 집을 지어주고 노인한테는 고기를 먹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명주 옷을 지어서 입혀드리고 하는 깨가 쏟아지는 재미나는 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다. 가족과 집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두레를 생각했고 다시 또 나라를 생각했고 다시 더 크게 결례를 생각해서 크나큰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이다. 반만 년 전에 우리의 손으로 받들어 모신 지도자 단군 할아버지께서 풍백, 우백, 운백을 거느리시고 병을 다스리시고 농사를 짓게 하고 길쌈을 짜게 하고 약을 주고 때를 가르치는 등 360가지 일로 사람들을 지도하여 이 나라를 건설하신 일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부여의 건축과 고구려 동명성왕의 업적이며 신라 박혁거세인 불구내의 건국과 백제 온조왕의 창업이며 신라의 삼국 통일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전개되는 커다란 생활의 과정이요. 부여와 고구려의 뒤를 이어 고려가 망한 지 30년밖에 아니 되는 기간의 요동만리 벌에는 남북 만주와 연해주 일대와 한반도의 북부에 넓고 넓게 뻗쳐서 상경 용천부, 중경 현덕부, 동경 용원부, 서경 압록부, 남경 남해부 등 발해 5경을 두어 양귀비에 도취했던 당 현종을 떨게 했고 바다를 격하여 일본과 중국을 눌렀던 민족의 영웅인 발해 시조 대조용의 업적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어깨가 어서 그려지는 장쾌한 일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두레와 결례와 나라의 개척을 위하여 사람다운 큰 일을 한 분은 대조용뿐만이 아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신라의 말세에 벌떼같이 일어났던 궁예와 건현을 평정 아름다운 덕과 지와 용으로 다시 한번 삼국 통일을 이룩하여 고려 왕조의 400여 년 기업을 중경인 송도에 자리 잡아 놓았다. 왕건 태조의 삼국 통일과 신라의 삼국 통일을 비교해 볼 때 삼국 통일은 다같이 통일이지만은
고려의 삼국 통일은 신라 때 삼국 통일보다도 그 사업을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외세의 힘을 빌었거니와 고려의 삼국 통일은 순전한 자력 통일인 까닭이다. 우리는 이같이 하여 멀고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자랑할 만한 민족이었다.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유구한 세월에 스스로 발전시키고 함양하면서 북으로는 압록강을 건너서 부여와 고구려의 강토를 넓혀서 대륙에 접하였고 서편으로는 대조 영이 발해를 건국하여 산동과 소주, 항주, 절강을 상대로 무역과 문화가 대대로 교류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는 저편의 문화와 만나는 족족 서로 어우러져서 꽃을 피우면서 중국과 몽고와 만주는 말할 것도 없고 서장 인도 서구에까지 뻗어서 세계 문화의 한 몫을 담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이 백화남한한 아름다운 자기 문화를 북으로 여진과 남으로 일본에 전해 주었던 것이다. 흥한령 밖에서 우리를 상전으로 받들던 무수한 여진 족속이 두 번째나 중국을 흡수하여 금과 청을 건국한 것은 숫째 우리 교양과 넓은 지식을 받아들인 때문이다. 뿐만인가 우리는 다시 우리의 독특한 한국 문화를 남해 바다 현해탄 물결에 띄워서 대마, 일기, 구주, 줄은 일본 영토에까지 전파시켰다. 이리하여 일본 민족을 감화시켰던 일은 우리나라 역사뿐 아니라 일본 역사도 이 사실을 증명하는 바이다. 백제 때 왕인이 우리나라의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일본에 초빙되어 그들에게 비로소 글을 가르치고 예법을 일러준 후에 오늘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 글자 이로하를 창조해 준 일은 우리들 젊은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니와 신라와 백제의 문화예술은 그들에게 생활 개조를 하게 했다. 염색하는 법, 옷 짜는 법, 건축하는 법, 사기 그릇 굽는 법, 그림 그리는 법을 교양시켜 주어서 가지가지의 방향으로 그들의 생활 문화를 향상시키고 빛나게 해 주었던 것이다. 백제에서는 오경 박사를 위시하여 부처를 조성하는 불공, 절을 건축하는 목공, 집을 덮기 위하여 기와를 굽는 와공, 항아리와 그릇을 굽는 도공, 술을 담그는 양조공, 말 안장을 만드는 안부, 쇠를 떡같이 주무르는 대장장이, 비단 짜는 금부, 그림을 잘 그리는 화원, 바느질을 잘하는 봉이공녀가 초빙되고 신라에서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와 의학이 건너가고 고구려에서는 가죽을 다루는 갓바치가 초빙되어 가는 등 우리의 문화를 전부 본받았다. 오늘날 저 유명한 일본의 국부인 법융사 금당벽화는 우리나라 담징이 그린 위대한 작품이요. 구호 황자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우리의 고성 관럭이요. 저 나라 왕자인 성덕태자의 스승이 되어서 채색과 종이와 먹을 쓰는 방법을 전해준 해관은 담징, 관록과 함께 고구려의 불교를 일본에 전파해서 일본 국민의 교양을 높게 해준 일본의 은인들이다.
조국은 이같이 아름다운 나라다.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만첩청산은 지리로 보아서 자연 그대로 인조의 힘을 빌지 아니해도 전부 금탕의 요새지대요. 산 기슭마다 활짝 펼쳐진 넓은 들판과 굽이치는 강물이며 감도는 옥야 천리는 황금의 곡창지대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 김황원의 시 그대로 한국은 어느 곳을 가보나 바로 그것이다. 긴 성곽은 아름다운 채로 적을 막는 튼튼한 관문인데 성 밖에 굽이치는 강물은 남빛을 품어 출렁거려 흘러간다. 넓고 넓은 광야의 백리박 동편 머리엔 푸른 산봉우리가 점점이 점을 찍은 듯 고개를 숙여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 이 시는 김황원이 평양 모란봉리 부병루에 올라 평양성의 절경을 바라보고 읊은 시인데 하도 경치가 좋아서 다시 더 그 아랫귀를 이룰 수 없었다. 그대로 미완성의 시로 붓을 던졌다는 것이지만 조국의 산하는 어느 곳으로 가서 보나 어떤 땅을 밟아보나 먼저 천하 명성의 절경이 벌어지고 다음엔 침략해 들어오는 적을 막을 장성이 있고 장성 밖에는 강물이 흐르고 그 밖에는 기름진 땅 옥야 천리의 곡창지대가 농가와 함께 질펀하게 벌어졌다. 그뿐이랴 삼면이 장파 만리로 되어 있는 맑고 맑은 바다는 나라와 교류의 보고가 되면서 세계로 통하는 항로가 되고 적병을 막는 요새처로도 된다. 여기다가 봄과 가을, 여름과 겨울 네 때의 계절은 따뜻하고 덥고 서늘하고 추운 질서가 정연해져 흡사 북구와 남구의 중간을 차지한 듯한 하늘 푸르고 물 맑은 세계의 어뜸 가는 지리와 천시의 조건을 가졌다. 물건이 좋으면 묻 도둑이 탐을 내는 것이요. 여인이 아름다우면 탕자들의 애를 태우고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천연의 섭니다. 조국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지리로 아름답고 천시로 아름답고 문화로 아름답고 교양으로 아름답고 먹고 입을 것이 풍부해서 아름다웠다. 무 도둑들은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만길이나 침을 흘렸다. 서북편의 연에 있는 대륙에서는 민족이 엇갈려서 일어나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이긴 자와 강한 자는 반드시 아름다운 이 조국에 10만 대병 혹은 100만 대병의 말굽을 들여 놓아서 분탕질을 치고 북새를 떨기 마련이었다. 대륙편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남의 바다를 통하여 쫓아드는 조무래기 해적들은 설명할 것도 없이 띠같이 인류의 대수를 격해 있는 대마도의 왜구들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